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라퓨틱스 말씀드립니다. 주말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 초반에 테라퓨틱스도 낙폭이 사실 더 깊을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 1.9% 하락으로만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1월 14일에는 무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권리락 전후에서 주가 행보 어떻게 될까요? 네, 전체 시장 그리고 관련해서 테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겠습니까? 자, 이 부분 우리가 심층적으로 수급 패턴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매집주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꼭 매매 잘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테라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라퓨틱스가 물론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도 낙폭이 더 큰 종목들도 많았죠. 네, 하지만 테라퓨틱스는 자, 이 정도의 조정이라 하면은 그 조정 패턴이 상당히 얕고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이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1월 13일까지 보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매수세도 만만치 않아서 큰 조정이 나오질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하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식 그 자, 무상증자인데 사실은 이제 배당 성격의 지금은 이제 무상증자라고 봐야 돼요. 그죠? 네, 주식 배당을 주는 듯한 그런 효과의 무상증자입니다. 이 주식 배당도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권리락이 되기도 하지만 이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권리락으로 내렸던 부분은 바로 회복을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이번에 그 테라의 무상증자도 예전에 기사들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을 주는 듯한 주식 배당을 주는 듯한 그런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 무상에 대한 권리락은 금방 회복이 될 개연성이 좀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13,080원으로 그 기준가가 결정이 됐죠. 13,730원의 시세 대비해서 5% 정도 감안해서 그만큼 이제 주가가 이론적으로 이제 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 배당락과 같이 좀 회복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전체 시장 자체는 물론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 쪽 내려오면서 좀 조정을 우리 시장도 좀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테라는 우리가 신약 허가권을 향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시장하고는 좀 별개로 청개구리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그 강점이 있고요. 그걸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다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 라이센스 아웃이나 탑라인 발표를 보려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결과치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아직 존재하는 거고요. 사실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요. 유상증자라든가 무상증자를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량을 늘려가서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얻는 것이 원래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증자하면은 하락장에 익숙해 버린 분들은 이제 증자하면은 항상 마이너스 효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유상증자를 오히려 꾸준히 계속 받아가는 게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하물며 이제 유상증자도 그런데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테라퓨틱스가 결과를 기대하는 타임 아니에요. 이 타임이 아주 좋은 거죠. 무상증자를 하는 시기하고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급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외인들이 52,000주 정도 순매도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창구 동향을 가만히 보시면 신한증권 같은 경우는 7,181주만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JP모간 같은 경우는 아예 물량을 내놓지도 않았죠. 얘네들이 최근에 이 테라피틱스의 주가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살아있는 플러스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꼭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물량이 무상증자 물량이 2월 13일에 상장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요. 이날 상장되는 건에 대한 부담 크게 가질 필요가 없이 주식 배당처럼 이 권리락 부분은 해소를 금방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탑라인하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를 아직 가져가는 점이죠. 제가 말씀을 이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은 결국 DD까지 마친 신약 기술 이전 계약의 성사율은 5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클라이막스 거래량이 절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여전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제가 긴급 사인을 드리거나 긴급 정보를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HLB 테라피틱스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는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와 사인이 나갈 거예요. 소통도 좀 하고 혼자서 힘든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찾아봅시다. 꼭 문자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셋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요 번호로 내 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